제35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께서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은 12개 상임위에서 53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상임위에서의 국정감사 진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방해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기업 총수라해서 만인 앞에 평등한 법 앞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지시는 기업 총수가 하면서 책임은 전문 경영인에게 떠넘기거나 국정감사 출석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태는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무더기 증인 논란은 상시 국정감사와 청문회 제도 활성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매년 국정감사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둘러대기식 답변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부 기관의 행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만큼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라는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새누리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한 각오로 2014년 국정감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그리고 청와대 7시간 후 진실은 무엇인지 관피와 철피와 정피와 청피와까지 계속되는 군사 창극과 낙하산 인사의 배우는 누구인지 22조 혈세를 집어삼킨 4대강 사업과 무수한 혈세를 낭비한 MB 자원 외교의 실체는 무엇인지 국가부채 500조, 가계부채 1000조 원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 처리 없이 서민 정세를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경제 정책의 실상은 무엇인지, 또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 국정 파탄과 인사비리, 서민을 희생시키는 재벌 특혜 경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이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정부 조직법을 10월 말까지 빨리 처리하자고 세건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해체, 소방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새누리당의 입장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새누리당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경의 해체 반대 및 기능 조정, 소방직의 국가지화 등 정부 조직법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정부 조직법을 조기에 협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과 운영 방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부터 밝히고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백재현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우윤건 정책위 의장이 오늘 우루마를 언제적 것과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앞으로 3주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급하게 일정이 확정돼서 불실국감이 우려된다는 많은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을 다해서 국감을 충실하게
민생 국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마다 증인 채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면 기업인들 누구든 간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을 대신해 여러 분야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국교 본분이고 당연한 책무입니다. 기업인은 개별 이익과 국익이 충돌할 때 간혹 국익을 선택해야 한다. 세습자고는 화학비료가 땅의 기운을 망가뜨리듯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토양을 파괴한다. 21세기 자본주의 피케티는 한국이 당면한 이 현실을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운다고 서늘하게 표현했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적 지위가 아닌 타고난 기속적 지위가 우리 사회를,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국정감사입니다.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경노동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기업인 증인이 불가피함에도 관련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기업인 감싸기에 일단 국가 포기 상태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증인 채택이 기업에 대한 흉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민생과 서민생활 안정이나 국익을 위해 각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검증 등 국정감사 재반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한노에서 현재까지 채택 완료된 증인은 환경관련 공무원 단 한 명에 불과하고 노동 관련 채택된 증인은 한 명도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불법 파견 판결을 기업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업 감싸기는 도를 넘고 있고 이미 2012년 대법원의 불법 파견 확정 판결이 나왔고 수년에 걸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어떠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에 있는가? 불법 판결에도 사용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간접 고용의 불법성은 입법기관 국회가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노사관계를 다루는 한노에서 기업 증인을 배제하는 건 불실 국감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통부에 담아서 우리 산업부에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교부에서 통상계를 분리해서 그 당시 우려가 컸습니다. 대기업만을 위한 산업만을 위한 밀실 통상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이는 통상 간행이 개선하고 통상조직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줄이고자 통상절차법이 2012년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상 관료들은 국회에 간행을 여전히 국회의 뒤통수 치는 간행은 여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법은 국정감사와 통상철도법은 보고는 엄연히 분리된 절차입니다.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통상철도법 보고는 단순 양식으로 하거나 대강 생략하는 그런 꼼수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연코 거부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국감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예산 낭비, 인사 적폐, 기업과 유착, 각종 비리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 관련 대표 전화는 1577-7667입니다. 정책실 전화 2882-2606 1577-7667로 국가와 관련된 제보를 우리 국민께 요청드립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한 말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개헌 논의가 경제 불효콜이라면서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미 152명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이미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 이 시점에 대통령 입장을 밝히는 건 아주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헌은 경제를 살리거나 일자리 창출, 국정 수행의 불효콜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라는 여당 중진의 지적에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개헌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시절 개헌은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공약으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재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범계 의원님으로부터 세월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원내대변인입니다. 어제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399명의 입건과 그중에 154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긴 하였으나 부실 수사, 반쪽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봅니다. 더욱더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돼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민사법정을 통해서 증거 보존한 부분이 전혀 수사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월호에 설치된 64개의 CCTV 동영상과 업무용 노트북이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되어 법원에 증거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 보존 결과가 어떻게 수사에 반영되어 있는지 어제 대검 형사부장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보기관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했으나 공개적으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수사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포 해경 1, 2, 3정 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구조하지 못한 상황, 구조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유죄로 판정을 하고 기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 2, 3정 정장에서 시작되는 전체적인 보고와 지휘 체계에 대해서 상황을 오판하고 제대로 과연 3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이 세월호 참사에서 하나의 1, 2, 3정 정장만에 의해서 대처를 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이 상황이 오판된 그 보고와 지휘 체계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의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또 하나, 유가족 측이 증거보존 신청한 세월호 CCTV 기록에서 사고 전 작동이 정지된 부분에 대한 규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 타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세월호 특검의 추천이 아니고 특검 후보의 추천과 관련해서 유가족의 참여 부분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즉각적으로 유가족의 참여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만 남긴 부실 수사,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주 의원님. 어제 새누리당이 토통국감, 망신주기 국감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야당에게 한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국감은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새누리당에 요청합니다. 정부 감싸주기 국감, 면피용 국감 하려면 국감하지 마십시오.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망신주기 국감을 피하자면서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성실 국감을 가로막는 방해 국감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가 증인 채택 논란으로 증인 채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거부 때문입니다.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내 하청 문제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 페롤 유출 사태를 낳은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을 야당에서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여당이 거부한 것입니다.
노사 문제를 다루는 노동상임위가 사측 없이 노조 관계자만 부른다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환경 노동 문제는 주로 기업의 책임 아래 발생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식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합니다. 재벌 회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모든 공장이 멈추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부자 감세철에도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대. 그러면 MB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재벌 기업의 몽땅 특혜를 몰아줘서 경제가 나아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잘못된 여당의 재벌 비호, 정부 감싸기 국감 안 맞으면 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위는 식약처 국감을 실시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돈벌이의 혈안이 된 부도덕한 기업의 탐욕이 한 원이 됐습니다. 이 탐욕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세월호 이후에 우리의 달라진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감시, 지도, 감독해야 될 정부의 공무원이 기업과 유착한 관폐화 문제를 낳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부도덕한 기업의 탐욕과 이와 결탁한 행정 권력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비판해 주신 우리 김성주 의원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조 혈세 낭비한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야심찬 자원외교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4천억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주고 무려 1조 원을 들여 사들인 캐나다 정유회사 나를 헐값에 되팔기로 결정했고, 가스공사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엔카나사의 홈리버와 웨스트컷 뱅크 광부의 손실 또한 수천억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지분 30%를 갖고 있는 멕시코 블레오 구리광산 또한 부도를 막기 위한 보증으로 2조 원의 혈세가 날아갈 판이 되었습니다. 석탄공사가 참여한 몽골 헛고루 탄광도 자본금과 지급 보증 등 274억 원을 날리고도 지난 7월 19일 19억을 추가 투자해 총체적 부실 덩어리를 떠안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사실상 외국과 외국 기업의 국부를 일방적으로 퍼주는 자선 외교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흩뿌린 자해 외교입니다. 글로벌 호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보다 공기업 부채가 이미 더 많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신없이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의 자주개발률 상승에 목을 매며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부추긴 결과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또한 최근 5년간 무려 81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디스,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각 공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투자 주의 등급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 부채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원외교 특사를 자처했던 그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이 책임지고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에게 직접 이를 해명해야 하며, 새누리당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청문회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마치 해외 자원 개발과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자기 책임이 아니냐, 공기업 개혁을 외치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이었고 또한 당의 대표였습니다. 그 책임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함께 져야 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